특집방송 2016 대한민국 트렌드 110만 명에게 듣는다. 안녕하세요. 하경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는 김성수입니다. 네,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지나간 해에 대한 아쉬움과 또 새로운 해에 대한 설레임이 있기 마련인데요. 예. 아쉬우세요? 설레이세요? 저는 사실은 2015년이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요. 첫 시작을 교통사고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도 사고로 마무리를 하고 그래서 어서 2016년이 되어서 새로운 그런 그 트렌드들을 만나고 싶다 그런 기대감이 가득했었는데요. 과연 2016년에는 어떤 트렌드들이 또 대중들의 사랑을 받을까 문화평론가로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산업계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사실 2015년이 경제적으로도 악재성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2016년은 호재성 트렌드가 좀 시장을 이끌면서 경제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들 가지실 것 같은데요. 그러한 트렌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 시간을 꼼꼼하게 보시면 2016년을 미리 가볼 수가 있습니다. 2016년의 트렌드 어떤 것이 있을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저희가 또 도움 말씀 주실 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마크로밀 엠브레인 컨텐츠 사업 수석부장이신 윤덕환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트렌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저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윤덕환입니다. 저희는 리서치 회사는 보통 이제 기업에서 의뢰를 하면 데이터를 이제 가공해가지고 주면서 이렇게 돈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돼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알게 된 거를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데이터의 소유권들이 한테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해 전부터 저희 사장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거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기획해가지고 뭔가 해보자 소비자에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대중적으로 좋은 컨텐츠들을 한번 릴리즈하는 기회도 갖고 이렇게 이제 좋은 정보들을 알려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요. 보통 트렌드 연구 기관들은 트렌드를 분석할 때 뭐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고 뭐 이런 사례들 같은 거 중심적으로 분석합니다. 보통 다 비슷하게 진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작업의 특징적이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들한테 1차 조사를 해가지고 리서치 데이터로 트렌드 작업을 하는 게 좀 특징적이죠. 근데 이거에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이슈나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 태도가 50%다. 이게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글쎄요. 반이라서 그다지 높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50%도 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이전에 똑같은 자료가 30%라면 이건 상승세 있구나. 또는 이게 그전에 70%였다면 이거 하락세 있구나. 이렇게 읽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소비자 조사를 직접 분석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또 110만 명 그리고 또 여러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아마 이거 내 얘기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이러한 부분들 키워드로 준비를 했거든요. 여기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눈에 보이는 키워드부터 한번 보시면 집이라든가 컨텐츠라든가 불신이라든가 불신 같은 경우는 상당히 2015년에서도 이렇게 다가왔던 그런 키워드인 것 같은데 이 속내가 뭘까 굉장히 궁금해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네,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처음에 집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집을 한번 떼볼까요? 집이라는 부분이 또 정서적 허기와 맞물려 있으니까 참 아이러니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집밥, DIY, SNS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2015년 9월 달이었는데 국토교통부 쪽에서 이제 발표한 조사였는데 전세값보다 매매가가 더 낮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빌려 쓰는 비용이 더 비싼 거죠. 집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가 있다 이런 게 한번 이슈로 떠가지고 아마 2015년 9월 달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그때 기사가 많이 떴습니다. 드디어 전세가가 매매가를 앞섰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떴어요. 근데 실제 뭐 그거를 취재해 본 사람들은 기자들은 이제 그것이 실제 이게 사례가 맞냐 이걸 이제 추적 조사한 것도 있는데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작은 사건이 말해주는 배경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사는 집이라는 것이 가치가 장기적으로 떨어질 거라는 가정이 없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죠. 그게 대중적인 인식의 아주 핵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없냐? 있어요. 근데 당장은 사질 않는 거죠. 또는 여력이 없거나. 그렇게 되면서 본질적으로 어떻게 흐름이 되냐면 야 이게 원래 교환 가치를 가졌던 수단이 아닌데 집은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는 곳이었는데 하는 본질적인 어떤 사용 가치로 어떤 이동이 되고 있다는 느낌도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로도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다는 응답이 많고요. 평균 12.3시간이니까 한 12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을 집에 머물고 집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 가지로 뭐 집에서 뭐 좀 카페처럼 해놓고 집도 좀 고급스러운 커피 마시는 공간을 해보고 싶다. 그다음에 뭐 집도 좀 이렇게 펍을 만드는 사람들도 그렇죠. 많이 늘어났어요. 집을 이제 홈 카페 말고도 약간 바처럼 만들어 놓고 집에서 술도 좀 한잔 하고 싶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니즈가 향하는 공간이 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집값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집을 사겠다라는 계획을 잠시 미루면서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도 자기의 나름의 취향에 맞게 살겠다라는 그러한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죠. 싶네요. 여기 이제 DIY 또 집에서 좀 머무르면서 집밥을 해 먹고 뭐 그리고 뭐 SNS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소통의 수단인데 집에 있으면서 나가지 않고 밖에 사람들과 소통하는 도구로 많이 쓴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사실 최근 몇 년간 뭐 좀 작게 투자를 해서 큰 변화를 원하는 그런 흐름들이 셀프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DIY의 흐름으로 이렇게 갔던 것 같은데요. 뭐 저렴한 셀프 리모델링 가격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가격을 직접적으로 조사를 한 건 아닌데 그 비용을 뭐 안 들이고 제일 많이 바꿀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 소비자 인식이 실제로 그 뭐 얼마나 바뀌었냐를 잘 보여주는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01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2015년 기준은 14년 전이고 2016년 기준으로는 15년 전 데이터인데 저희가 이제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는 소비자들이 홈 인테리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가구를 좀 바꿔보고 싶다거나 새롭게 뭔가 집안을 꾸미고자 하는 니즈가 한 10에서 20% 왔다 갔다 했습니다. 소수네요. 그런데 지금 그 2015년도에 저희가 조사해 봤을 때는 한 7, 80%가 돼요. 그 실제로 조금이라도 바꿔봤다는 사람들이 한 60%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야, 이거 천장을 이렇게 뚫어놨지? 여기 뭘 하나 바꿔볼까?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이거 하나 샀거든요. 공구. 드릴. 집에 뭔가 전셋집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집에 뭔가를 하고 싶어서 실제로 이게 판매량도 굉장히 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기는 변화들이 반영된 것이 집안에 대한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의 폭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 그 홈 인테리어 경험과 방법을 보니까 기존 가구 재배치 66.6%가 해본 적이 있잖아요. 저거 해봤어요. 돈을 안 들이고도 기분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책상 위치만 바뀌어놔도.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으로 집이 갖는 의미가 개인들에게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집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예전에는 이제 집이 뭔가 부나 사회적 신분을 바꾸는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그 도구였죠. 뭐 부동산 가치가 많이 올라가면 내가 버는 연봉의 한 몇 년치를 한 번에 벌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집이라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질적 의구심이 들면서 집에 대한 본질적 의미에 대한 생각들을 소비자들에서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또 집에서 머무는 시간도 더 길어지고 그래서 집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도 거기서 경험하고 싶어하고 이게 또 그 잘 보면 일본도 장기보랑 시대에 들어가면서 똑같은 현상이 있었거든요. 좀 사람들이 비활성화됩니다. 그 중심 공간이 다 집이 되는 거고 그런 거랑 아마 한국적 현상도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차트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집에서 할 것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확대되고 있다. 집에서 할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도 변하고 있고 하는 일도 상당히 변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집에서 취미 생활도 많이 하고요. 영화를 저렇게 많이 집에서 봅니다. 이제는 IPTV도 확대됐고 실제로 집에서 그 좀 음향을 빵빵하게 이렇게 구비해 놓고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실제로 활동이 많이 달라졌네요. 그리고 아이템들도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음식도 있고 또 양질의 TV 시청,
저는 일 때문에 TV를 시청하는데 예. 어쨌든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 양질의 TV 시청,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사실 쿡방 아니겠습니까? 요리 그 프로그램. 쿡방이 여전히 2016년에도 뜨겠네요. 네네. 네. 그게 이제 집밥으로 대표되는 하나의 이제 문화적 아이콘이 2015년도를 대표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 거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재밌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집밥이나 이런데 키워드 굉장히 그 열광하는 게, 그러니까 TV 프로그램도 보면은 집밥이나 이제 그 뭐 쿡방이라고 해도 이 프로그램을 언급해도 예. 되는데 예, 예. 냉장고를 부탁해라든지 예. 아니면 집밥 백선생이라든지 뭐 참새끼 이런 건데, 그 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주 일상적인 음식들이에요. 화려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냉장고에 있던 거 쓰던 예.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예. 건데, 그거에 열광을 많이 한다는 건 거기에 결핍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집에 많이 머물잖아요. 네. 집에 공간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집에서 요리하는 걸 많이 할 것 같죠. 7순입니다. 안 한다는 제일 많이 하는 게 집에서 TV 보고 인터넷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쿡방을 보는 거죠. 그걸로 대리 만족하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집에서 해 먹으면 되잖아요. 예. 외식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2014년도에 가장 비용이 많이 부담스러웠던 게 외식비였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내가 이건 줄여야지 하는 게 1순위가 외식비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조사해 봤더니 근데 못 줄였던 거 외식비입니다. 나가서 사 먹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사 먹는데 집밥 같은 느낌이 안 드니까 네. 그거에 대한 결핍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집에서 그걸로 대리만족하는 건데, 또 재밌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집밥이라는 것이 주는 의미가 있는데, 저희가 이미지로 물어봤어요. 네. 집밥이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단순히 집에서 먹는 밥이다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들이 한 50%는 됐는데, 더 재밌는 게 그 모성애, 그다음에 그렇죠. 따뜻한 어머니가 느낌 해주시는 이런 거 있습니다. 집밥. 특히 모성애를 많이 느낀 사람들이 20대하고 1, 2가구였어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집밥의 이미지가 뭘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실제로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밥이 고픈 게 아니라 뭔가 따뜻한 모성애가 고픈 거예요. 뭔가 이 굉장히 자기 개발이 창궐하는 그렇죠. 이 시대에, 차가운 네. 시대에 사람들이 뭔가 따뜻함에 대한 그 갈구나 이런 것들이 집밥으로 표출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정서적 허기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집밥의 의미에서 맛보다 정서적인 느낌, 또 집에서 먹는 건 뭐든지 맛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정서적인 허기를 TV를 보면서 달래는 이런 현상, 이 아이러니한 현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집밥을 찾는 대중심리가 한동안 계속된다고 한다면 이걸 파고드는 산업이 네. 앞으로 잘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배달 서비스. 예. 배달 앱이나 이런 경쟁들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예, 그렇죠. 수수료도 업된다 뭐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치열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배달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택배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최근에 그쪽 관련된 제가 뭐 이렇게 향수, 디퓨저 같은 것들 예. 파는 제 후배랑 만나 보니까 굉장히 잘 팔린대요. 네. SNS 간에서 인간관계를 맺잖아요. 근데 예. 그러다 보니까 선물은 주고받고 관계는 유지해야 되니까 SNS에서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거죠. 너무 그 산업도 굉장히 안 보이는 상태, 직접 건네주지 않아도 되니까 네. 선물 비즈니스도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땡톡 서비스에서 나오는 선물하기. 그런 선물하기. 네. 그렇군요. 그런데 도시락도 그렇죠. 뜬다고 한다면서요? 지금 뭐 집밥은 근데 아닌데요. 그 예. 용어- 집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어도 딱 생긴 게 편도적 있잖아요. 예, 예. 편의점 도시락 쪽. 그래서 편의점 도시락 드셔보셨어요? 아, 저는 먹어봤는데 네. 해리 도시락. 아. 이거 맛있더라고요. 저는 김혜자 도시락 아. 좋아합니다. 네, 정갈하게 나오는 것 예. 같아요. 그 도시락 저기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진짜 집밥 느낌 나게 이렇게 네. 잘했고, 7찬, 모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반찬 종류수 해가지고 뭐 하는 거 보니까 실제 편의점에서 이제 뭔가 편의 물품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먹을 걸 사러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편의점 도시락 위주의 판매도 장기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이번에 그 편의점에 도시락을 먹으러 갈 때 간편하게가 아니라 맛 때문에 간다는 통계가 저렇게 많이 네네네. 나와서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당하네요. 사실은 가격이라든가 편의성 때문일 줄 알았는데 네. 맛이 있어서 오히려 도시락 전문집이나 이런 데를 찾지 않고 편의점을 찾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트렌드가 일본처럼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실제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니까 그 주변에 편의점 도시락도
그 약간 가격이 있는 건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냥 사 먹는 거랑 그렇게 지리가 저렴하진 그만큼 않아요. 높아졌다는 맞습니다. 부분이네요. 네. 아무튼 집밥에 대한 열풍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배달이라든지 도시락 쪽이 뜨고 있다라는 부분 산업 쪽에서 눈여겨보고 있고 벌써부터 이러한 부분이 확대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집이라는 이런 트렌드가 주는 부정적인 느낌도 사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방콕 쪽. 그래서 그렇죠. 집에 늘 박혀서 밖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전부 모든 걸 SNS로 다 처리하고. 네. 그러면 인간관계가 단절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SNS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보면은 이어주는 수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 인간관계가 또 단절되는 예. 그러한 또 부작용이 있기도 한데 양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SNS도 하기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은둔형 외톨이 같은 부분이 이 부분도 또 사회의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는데 예. 그 SNS가 뭐 한 2000년대 초반 그 아이러브 스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가 그 해에 사실은 아마 그 유력 연구소가 선정한 히트 상품 1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01년도에 네. 그때 1000만 했었잖아요. 1000만. 그래서 동창의 열풍을 만들어냈던 그때만 해도 익명성이나 이런 그 최소한의 인간관계 매개, 동창이라는 매개로 해가지고 그 자기 관계를 확정하려는 니즈가 아주 폭발하던 시기였어요. 네. 예. 그런 거 보면 지금 격세지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SNS를 통해 가지고 관계를 확장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불쑥 누군가 SNS로 질문이나 뭐가 물어보면 의심부터 해요. 경계감이 예. 생기는 그래서 지금의 SNS는 폐쇄형 SNS가 중심이고 맞아요. 기존의 인간관계를 강화하는 도구로서만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취향들은 상당 부분 지속될 것 같고 근데 이게 만들어내는 양산하는 그 인간관계의 양상이 조금 부정적일 것 같아요. 예를 네. 들면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인간은. 어차피 그렇죠. 그 사람을 직접 만나고 대면하고 뭐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SNS는 그게 통제가 가능하니까. 저희가 사실 직장생활 하지만 회사의 젊은 그 동료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칸막이 옆에 동료하고도 이걸로 해요. 메신저. 그렇습니다. 네. 예.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 문자형 커뮤니케이션이 주는 게 뭐냐면 약간 차갑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같은 말이라고 해도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이렇게 네. 느낌이 똑같지만 텍스트로 다 똑같거든요. 밥 그렇죠. 먹어. 근데 맞아요. 이게 감정 교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게 지속되게 되면 조금 더 자극적인 표현에 익숙해져요. 그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가서 그게 부정적인 그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인터넷 상에서 과격한 표현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에서 좀 더 실제 사람들이 어떻게 경험할 거에 대해서 좀 둔감해지는 시대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이모티콘들을 꼭 사용해야 되는 거구나. 맞아요. 감정이 이모티콘 전달되게. 짝 조금 그래서 비즈니스가 유화될 거다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있죠. 왜냐하면 표정을 조금이라도 보여줘야 그렇죠. 대면하는 느낌이 들 테니까요. 네. 그냥 근데- 문자 텍스트에도 이렇게 갈매기 2개 안 써주면 좀 뭐 화난 것 화났나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느껴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집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네. 또 나가지도 않고 소통도 다 SNS로 하고 네. 기껏해야 이모티콘 정도의 성질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이게 사실은 밖에 나가면 너무 그 경제적인 출혈이 크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글쎄요. 불안 때문에 이런 일이 그렇죠. 벌어지는 거 아닐까요? 혹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러한 부분이 또 다른 트렌드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알아볼까요? 예, 컨텐츠인데요. 콘텐츠인데요. 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VOD, 케이블, 핫한 그런 네. 그 키워드인데요. 다시 실제로 보기. 미디어가 굉장히 발전을 하다 보니까 네. 이거 저는 뭐 사실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려면 VOD 서비스가 없이는 이제는 예. 일을 못해요. 네. 뭐 봐야 될 드라마들도 많고 봐야 될 그냥 프로그램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흐름으로 네. 콘텐츠 산업들이 좀 올라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2015년 8월 여름쯤에 이제 했던 컨퍼런스로 알고 있는데 그 유력 언론사에서 글로벌 미디어 컨퍼런스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네. 해외 굉장히 유력한 그 뭐 이렇게 사장들, 뉴욕타임즈라든지 그쪽에서 다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슈가 된 게 저기입니다. 네이티브 광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컨텐츠 안에 정보라는 기사 안에 광고를 넣는 방법 말고는 예. 광고를 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하는 게 굉장히 화두가 됐었는데 이게 핵심적인 게 뭐냐면 광고가 기본적으로 핵심 컨텐츠의 앞뒤에 붙어야 TV든 뭐 그 지면 광고든 그 붙어야 이제 광고가 기반이 돼서 컨텐츠가 제작이 되고 미디어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사람들이 요거를
컨텐츠만 쏙쏙 빼먹는 환경이 아주 익숙해졌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사람들이 본방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연말 그 회식 자리 때문에 뭐 이렇게 텔레비 봐야 되기 때문에 회식 자리에 안 잡은 경우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사실. 이건 해야지 영업을 하셔야 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일상화됐어요. 실제로 보면은 본방을 보기 위해서 집에 일찍 들어간다. 이건 굉장히 촌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이 됐죠, 이미. 24%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원하는 컨텐츠를 원하는 시간대 본다는 사람들도 내가 원하는 시간대, 시간도 자기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습관이 단순한 변화뿐인데 미디어 시장 전체가 아주 위태위태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무슨 그 TV 프로그램이 시청률 뭐 몇십 프로, 뭐 60%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이제 이미 그건 사라졌고요. 찾아보기 힘든 거죠. 뭐 예. 수돗물이 줄어들었다. 뭐 그러니까 수도세가 줄어들 만큼 뭐 TV 프로그램이 인기 있다. 이런 것들도 다 없어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원하는 시간에 저희 장모님만 해도 네. TV 드라마들을 제 시간에 안 보세요. 네네. 아. 그냥 보시는 그런 패턴들이 있어요. 네. 무슨 케이블 그 채널을 통해서 드라마들을 다 정리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IPTV에서 그 예. VOD 서비스를 배우셔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다시 보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산업적으로는 이것도 이제 그런 관점을 보면은 네. 그 컨텐츠가 너무 많으니까 컨텐츠를 큐레이션 해주는 골라주는 서비스 맞아요. 쪽이 훨씬 더 각광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 너무 많기 때문에 대신 골라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쇼핑도 큐레이션 서비스를 받고 네. 이렇게 콘텐츠도 큐레이션 서비스를 받는 시대가 됐군요. 그리고 지상파 방송을 케이블을 통해서 재방송을 통해서도 본다라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사실 그러한 부분이 예전에 케이블 방송에서 주요 시청률을 이끄는 요인이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 보면은 그런 것보다는 케이블 자체적으로 생산해내는 그렇습니다. 콘텐츠가 인기를 얻으면서 오히려 지상파가 그걸 따라하는 현상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지상파가 가진 상당한 기득권이 그냥 그 잘 이렇게 유지되기가 힘든 시대죠. 네. 그러니까 뭐 그 20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상파하고 케이블하고 큰 차별화를 두지는 않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이제 5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무래도 6대 4 비율로 지상파에 대한 약간의 그 충성도가 더 있으신데 네. 그 20대 같은 분은 5대 5고 그러니까 이 그 미디어 소비 패턴을 보면 그러니까 20대나 조금 더 연령층이 젊을수록 그 채널이 어디냐에 대한 로열티는 거의 없고 컨텐츠 중심의 소비가 아주 그 만성화될 가능성이 앞으로도 크다는 거죠. 이번에는 조금 슬픈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불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는 옆에는 현재 행복이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도대체 여기 뭐가 숨어 있는지 그러게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순간 행복을 느낀다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렇죠. 의미인데 이게 불신과 같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네. 그냥 지금이나 잘 살자 이런 심리가 아닐까 싶네요. 혹시 서로에 대한 불신이 오히려 나만 챙기는 행복으로 가는 게 아닐까 한번 네, 해볼까요? 보겠습니다. 아, 7포 세대 예. 금수저 흑수저 이야기. 올해의 키워드였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뭐 금수저 흑수저로 스타워즈 세븐도 분석하는 그런 기사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예.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 2016년에도 계속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뭐 전망도 비관적이고 한국 사회 자체를 보는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런 어떤 분위기가 그렇게 확 한 번에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그 청년 세대에게 가장 고민하는 게 자신에 대한 그 사회를 진출하기 위한 몇 가지 준비해야 될 거 있잖아요. 이른바 그렇죠. 스펙이라고 예. 하는 것이 범위가 이 제한이 없어졌어요. 거의 이제 부모의 재력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부모를 잘 만나는 게 스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면서 뭔가 자기 능력 밖에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그 외적인 조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금수저 흑수저에 대한 어떤 그 문화적인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프를 보니까 진짜 부모 잘 만난 것도 스펙 중에 하나라고 무려 78.1%나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집안 재력이 곧 자녀 스펙이 된다는 게 80%나 생각을 하고 있네요. 네. 실제로 복면가왕이라고 하는 예능이 뜬 이유가 이 스펙 중심 사회, 금수저를 우대하는 사회에 대한 반란이라고 분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복면으로 가려서 예. 노래 실력에만 집중하라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정말 프로그램을 그런 것 자세히 같네요. 보니까 확실히 노래가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얼굴을 가렸더니 노래가 들리더라고요. 네, 이렇게 출발점이 아예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흑수저, 금수저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를 아예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잖아요. 안타깝게도 또 하나의 키워드가 될 것이
뭐 7포 시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어떤 것들을 포기해서 7포인가요? 원래 그 연애, 결혼, 출산 세 개는 포기했다 맞아요. 그래서 3포 삼포였죠. 세대인데 여기 두 가지가 추가돼서 그 뭐 내 집 마련하고 인간관계까지 포기했다 5포 세대였다가 꿈, 희망까지 더해지면서 안타깝네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냥 넘길 일은 아닌 게 그 미래 세대가 결국은 이제 지금의 청년 세대지 않습니까? 청년 네. 세대가 보는 그 사회적인 이미지가 그분들이 갖고 나가야 될 미래 모습이 될 텐데 예. 이분들이 비관적으로 꿈이나 희망을 버리고 있다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좀 걱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 그대로 정말 살벌한 세상입니다. 예. 세상에 이렇게 꿈과 희망까지 다 포기를 하면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대중들은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뭐 뚜렷하진 않은데 뭔가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 드러난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 돈도 없다고 뭐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돈도 없지만 사실은 또 부족한 게 시간이 없다고 많이 느껴요. 맞아요. 75.1%의 소비자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그렇게 일상적으로 시간 부족하게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게 궁금해서 저희가 이유를 물어봤는데 이유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해야 될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없어요. 뭐 해요? 뭐가 만들어지냐면 일상적인 불안감을 저희도 측정했는데 한 10명 중에 한 7, 8명 정도가 항상 불안하다고 느끼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국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이고 미래가 좀 불확실하기 때문인데 이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그 시간 부족의 현상을 만들어내고 이거의 이면에는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합니다. 뭔가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조사를 해보면 한 62.6%의 소비자들은 자기 개발을 하면 불안감을 낮출 수 있다고 믿어요. 근데 이게 과정이 악순환이 시작된 게 뭐냐면 자기 개발은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 나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상품으로 본다면 좀 더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만드는 과정인데 이것이 되면서 공동체 의식이 붕괴되기 시작하죠. 저희가 측정해 본 거로 보면은 2012년도에 난 다른 사람들과 일체감을 느낀다. 이게 한 43.5%였는데 2014년도에 측정해본 결과로는 22.8%입니다. 불과 2년 만에요. 네, 반토막이 났고 그다음에 더불어 산다고 생각한다. 주변 사람들과. 이게 이제 52.6%인데 2014년도에 29.2%. 2년 만에 역시. 그래서 응답하라 1988이 뜬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게 이제 공동체 의식의 붕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도 자꾸 곁을 두는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연대하고 이러지 않고 경쟁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큰 공동체 의식에 대한 그 결핍 같은 걸 만들어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응답하라 1988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격의 없이 뭔가 나눠 먹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같이 모여서 뭔가 해결하려고 예. 그러고 공동체 느낌에 대한 그 향수 같은 게 있어요. 그렇군요. 그게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본방 시청률이 엄청나게 나왔는데 그렇죠. 케이블 TV에서 예. 그렇게 열광적인 반응을 나타나는 거는 역설적으로 거기에 대중들의 어떤 큰 그 결핍 같은 게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네. 보면은 2016년에 대중들이 네. 공동체를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면서 뭔가 살아남을 길을 찾을 수도 있다. 네, 네. 이런 얘기시군요. 사업적으로는 여기서 힌트는 있어요. 어. 자기 개발에 대한 열풍은 앞으로도 불 것 같아요. 네. 근데 물론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 역할을 주느냐 부정적 역할을 주느냐 좀 관계없이 자기 개발과 관련돼서는 열풍은 장기간 지속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역설적으로 공동체와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요새 보면은 밥 한번 먹으러 모입시다라든지 이렇게 공동체 느낌에 드는 뭐 모임 공간이라든지 이런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이 맞아요. 많아지고 잘 됩니다. 네. 그런데. 잘 되고 있거든요. 예. 그쪽에서도 역설적인 그 사업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016 대한민국 트렌드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사실 전반적인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정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프긴 한데 예.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이 한순간에 또 급증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부정적인 측면이 또 긍정적으로도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좀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말씀, 새해 인사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요. 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로 다루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2015년과 16년을 뭐 이렇게 예측하면서 살펴본 데이터는 온기가 잘 없어요. 굉장히 차갑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연말 또는 연시에 그 우리가 주변 사람들 따뜻한 메일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 그렇게 교감하는 시간 꼭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이렇게 나와주셔서 윤덕한 박사님의 설명 듣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취업 사이트에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 만족도 조사가 그것이었는데요. 100점 만점이었어요. 네. 어느 정도 점수 예상하세요? 글쎄요. 60점은 넘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렇죠. 60점은 넘어야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라는 건데 예. 낙제점이에요. 47.5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 사회 분야에 대한 불만이 컸다고 하네요. 정말 충격입니다. 그렇지만 2015년은 뭔가 사건 사고가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메르스 때문에 또 얼마나 힘들었고 네. 또뭐 굵직굵직한 일들이 외부에서 막 터지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래서 더 불안했던 한 해였다면 네. 2016년에는 정말 꿈과 비전을 품고 새로운 가능성들을 도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러한 꿈과 비전 2016년 저희 한국경제TV와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